중고차 기능장,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는 중고차 기능장과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중고차 기능장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겨울철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배터리 시리즈를 들고 왔는데요. 가장 메인 포커스는 배터리를 교체할 때 그냥 교체해도 되지만 배터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고 교체를 하자. 그리고 어떻게 교체하는 게 좋고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를 주저리 쭉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이고요. 기능장이 직접 검사하는 믿고 사는 중고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저한테 24시간 하라는 얘기죠? 팀장님 해보겠습니다. 네. 24시간 연락 주시고 알선 수수료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함과 친절함은 기본이고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전액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 전국 탑송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고 배터리 교환하고 배터리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형, 그 약간 중간형,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형은 저렴한데 아무래도 좀 성능이 좀 떨어질 거고, 중간형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거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기본형은 어떤 거냐? MF 배터리라고 해서 메인터넌스 프리 해서 이제 어떤 그 정비, 관리 그거 자체를 안 하는 프리한 배터리. 그래서 과거에는 그 배터리를 이제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저 정도 되시면 아시겠지만 때가 되면 배터리액을 뚜껑을 열어서 배터리액을 보충하고 이렇게 잠갔어요. 근데 요즘은 배터리액조차 팔지 않는 이유가 다 그것들을 보수하지 않아도 된다. MF 배터리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배터리고요. 일반 차량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고요. EFP 배터리는 요거보다 조금 고성능 배터리로 나왔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초기에 오토스탑 ISG 기능이 있었을 때 이 배터리를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좀 향상시킨 배터리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패스 AGM 배터리가 이제 가장 좋은 배터리인데 Absorbent Glass Matte 배터리, 영어는 잘 못하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써있겠지만 유리섬유를 이용해서 그 전해질 역할을 해서 음극과 양극의 어떤 전하의 이동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 그 유리섬유 분리판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음극과 양극을 그렇게 전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MF 배터리처럼 그 전해액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오래 쓸 수가 있겠죠. MF 배터리는 납이 있고 격판이 있고 막 그런데 물이 있고 출렁출렁하고 자꾸 충격에도 약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폭발 위험성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그런 부분 조금 개선되어 있는 배터리다. 그래서 비싸다. 근데 어느 차에 쓰냐? 그래서 그 스탑앤고 ISG 시스템 스탑앤고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탑앤고는 그 일반 그 기본형 배터리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AGM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외관이야 디자인의 차이니까 이렇게 MF 배터리, EFP 배터리, AGM 배터리로 구분이 된다. 그럼 내 차는 AGM인가 아닌가는 알아두는 게 좋다. 이유는 비싸다. 비싼 거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구성이 물론 좋지만 그렇게 이 장에서 설명드리는 거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잠깐 나온 ISE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다들 알고 계시는 시스템인데 정차 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했다가 출발 시 자동 재시동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토스탑 기능을 말합니다. 근데 왜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냐? 단순하잖아요. 그 아이들 스탑앤고가 작동이 됐어. 배터리가 시동을 껐어. 근데 배터리가 안 좋아. 그럼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럼 그런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장 갈게요. 외관 형태를 보면 이제 일반 타입 이렇게 단자가 위로 올라와 있는 거, MF 배터리 일부가 그렇고 요즘은 이제 딘 타입이라고 유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역시 유럽은 안전 최우선이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반 타입은 평평한 면에 단자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딘 타입은 독일에서 만든 산업 규격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 2차 충돌을 하거나 충돌했을 때 철판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되어서 어떤 그 많은 대전류가 흐르니까 철판이 발열되고 또는 배선이 발열되고 노출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밑으로 좀 넣어놓은 거죠.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숨겨놨다가 이제 딘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안정성은 딘 타입이 좋겠죠. 근데 그 배터리 터미널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 타입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그건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체크 포인트, 여기서 요약하자면 일반 타입은 좀 구형이었고 국내에서 많이 예전에 썼었다. 딘 타입은 유럽에서 안전과 용량 그리고 높이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쓰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봐도 안전하겠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배선 딱 불이 불고 싶으면 날 텐데, 이건 플라스틱이 이렇게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성이 조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일반 타입이 써 있는데 커넥터에 그 형상에 따라서 딘 타입을 못 끼는 경우도 있으니 그건 잘 확인해서 교체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교체할 때 어떤 배터리를 갈 것이냐, 12V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12V도 트리플 A가 있고 더블 A가 있고 A 타입이 있고 크기가 막 요만한 게 얇은 게 있고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동일한 12V죠. 근데 용량의 차이죠. 얼마나 많은 전기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같은 12V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RC하고 CCA라고 할 수가 있어요. RC는 왜 중요하냐, 설명을 들어볼게요. 보유 용량이라는 뜻인데, 운행 중에 발전기가 고장, 요즘 발전기가 고장이 잘 안 나요. 안 나는 이유가 IBS라는 인텔리전트 배터리 센서가 달리면서, 과거에는 멍텅구리였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가 계속 시동 걸면 끝까지 계속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망가졌는데, 지금은 그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IBS라는 것이 달리면서 ECU의 배터리 상태를 보내주면서 발전기를 컴퓨터가 제어하면서 발전을 했다가 좀 쉬었다가 배터리가 넉넉하면 좀 쉬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또 발전시키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요즘은 알터네이터 고장이 적긴 하지만 우리가 비상시로 간주할 수 있는 게 운행 중에 전기가 부족하면 차는 가다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엔진이 바로 스톱되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다 쓰고 스톱하는데 배터리 전기를 쓰는데, 그럼 배터리가 얼마나, 내가 얼만큼 발전기가 죽었을 때 운행될 수 있느냐, 그걸 나타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지전압인, 그러니까 평균으로 야간 우천 악조건을 고려했을 때 평균으로 25A를 가정했을 때 이걸로 방전 종지전 10.5V 이하가 되면 이제 차가 배터리가 약해지니까 점화도 안 될 거고, 운행하는데 라이트도 점점 어두워지면서 운행이 스르륵 하면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래서 RC라는 것은 숫자가 클수록 좋다.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CCA는 콜드 크랭킹 암페어. 그 대학 때 커플을 뭐라고 그러죠? CC라고 하나요? CC. 그래서 대학 커플이 아니라 콜드 크랭킹 암페어라고 하는데, 콜드 크랭킹 암페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에. 여기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출력량을 보는데, 상온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는 그 100%를 다 활용하는데 그게 0도로 낮아지면 한 6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영하 18도가 되면은 5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냉간 시동이 안 걸리고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럴 때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하 18도의 기준에서 30초간 7.2V 이상의 전압을 유지하면서 크랭킹을 할 때 전압 강화가 되면서 10V 이하로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혹 조건으로 7.2V 이상의 전압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차는 좀 작아도 되고 중형, 중대형은 커야 돼요. 그리고 대형차랑 디젤차가 커야 되는 이유는 크랭킹 시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압축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디젤차나 대형차들은 이 정도 되는 그걸 배터리 용량이 되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ISG가 나오죠.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이건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IBS란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저 사람 인텔리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언젠간 듣겠죠. 네. 인텔리전트 배터리 센서라고 하는데,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ECU에 전달하는
지능형 배터리 센서다. 그럼 왜 전달해?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받은 ECU는 발전기, 알터네이터를 제어를 합니다. 예전에 멍텅구리 IBS가 없었을 때는 발전기는 계속 일을 해서 잘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면 배터리가 넉넉하면 알터네이터 좀 쉬고, 배터리가 일을 하다가 배터리가 좀 힘들면 알터네이터가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둘이서 형제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IBS가 달린 차량에서는 알터네이터 고장 확률도 좀 적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렸지만 ISG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봐요. 여기 IGS를 못합니다. 이해하세요? ISG는 Idle Stop and Go 시스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섰으면 정차를 했을 때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했다 출발할 때 자동으로 재시동하는 시스템인데, ISG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시동을 껐다 켰다 하면 작동되며 고성능의 배터리를 요구하는 시스템인데, 따라서 위에 설명은, 앞장에서 설명은 AGM 배터리가 이게 적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저리 설명드린 이유를 앞으로 차차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리를 할 때, 교환할 때, 그럴 때 보시면 내 배터리 단자를 보시면 가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산화해서 가루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확대되거든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확대되듯이. 근데 이거를 초기에 그냥 놔두면 아무래도 여기서는 큰 대전류가 흘러나가는데, 거기에 저항이 생겨서 오메 법칙이라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량은 아무리 배터리가 좋아도 전류를 충분히 뽑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해드리고,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런 용량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배터리를 교체하시면 되는데,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모든 차체에는 마이너스거든요. 전체가 그라운드가 올 그라운드는 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는 절연이 돼서 플러스에 쓰이는 곳에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뺄 때는 항상 마이너스 단자부터 탈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딱 탈거를 했다. 그러면 배터리 전체 그라운드 되어 있던 전기는 죽는 거죠. 근데 사실 플러스 단자부터 탈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 플러스 단자가 탈거한 게 차체 어디에 딱 붙게 되면 대전류가 흘러서 ช็어트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겠죠. 이걸 알고 있는데 굳이 플러스를 뺄 필요는 없겠죠. 마이너스부터 제거를 하고 플러스를 제거를 하고 하우징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다 풀고 배터리를 탈거하시면 되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신품 배터리를 꽂고 배터리 방향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정하고, 당연히 플러스 먼저 장착하고 마이너스를 최후에 딱 장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 조금 있구나. 지금 나올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약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터리에 대한 개요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교환하는 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산화가루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처치하는 방법들이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특수 용액을 쓰고 철브러쉬로 하고 그러라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산화가루 제거를 하고 단자를 풀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장착을 하시면 잘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교체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충전이 되거나 과방전이 되거나 그러면 배터리 자체에 어떤 수소가스라고 해야 되나요? 2HO2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수소가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매캐한 냄새도 나고 하거든요. 그거 폭발이 되게 위험해요. 저도 현업에서 일하다가 배터리가 터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 플라스틱 케이스가 날카로운 칼이 돼서 사람을 찌를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 교환하실 때 혹시나 과방전이 되거나 과충전이 돼서 냄새가 났다고 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법의 약물, 신비한 약물은 곧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부터가 이제 요즘 나오는 차에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IBS, 우리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IBS 이렇게 배 타고 힘든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발전기를 편하게 해주는 IBS,
그리고 그거 IBS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토 스톱을 사용하는 거 플러스 초기화.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그 이유와 원리와 그런 걸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초기화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기능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300명 정도 구독자님들이 300분 정도 계신데 500분이 되고 1000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고차 기능장이 드리는 선물 하나 500분까지 되시는 분들은 그 화면을 꼭 캡처해서 가지고 계세요. 제가 500분을 돌파하는 그날 작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분, 1000분이 되는 그날까지 중고차 기능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기능장입니다. 아까 다른 차도 했는데 이 차도 보니까 조금 있어서 심한 차들은 원래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하얀 것들이. 뭐 과충전, 방전, 충전, 방전, 그리고 뭐 가스 올라오고 황산가스 올라오고 그래서 산화되고 그래서 터미널이 생기는 건데 저게 생기면 이제 점점 더 생기면서 저항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내 차에 저런 게 보인다. 그러면 이 신비한 약물을 준비하셔서 거기다 이렇게 도포를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손을 안 대도 깨끗하게 녹아 없어지죠. 잊지 마시고 청소를 한 후에는 단자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사포 같은 걸 연마를 하고 접촉면도 한번 연마를 하고 그리스 살짝 도포해서 이렇게 조립해 주시는 게 저항을 줄이는 아주 큰 방법입니다. 배터리를 점프하려고 하다 보면 점프를 하고 그럼 불꽃이 팍팍 튀잖아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뭐 조심하셔야 되고 자동차에는 이 컴퓨터가 여기 있어서 보여도 ECU에는 가장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이상 중고차 기능장이었습니다. 중고차 기능장 중고차 기능장